안녕하세요. 2026년 6월 셋째 주 메모리 및 PC 주변 기기 데이터를 정리하고 한 주간의 주요 글로벌 지표들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램 현물 가격입니다. 이번 주는 주 초반부터 목요일까지 4거래일 연속 무정차 상승세를 이어가며 완연한 우상향 랠리를 보여주었습니다. 6월 15일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현물가는 45.000달러로 출발하며 지난주의 상승 탄력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에는 전일 대비 0.52% 0.233달러 상승한 45.233달러를 기록, 상방 압력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6월 17일 수요일에도 상승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일 대비 0.37% 0.267달러 추가 가속 페달을 밟으며 45.400달러 선까지 안착했습니다. 6월 18일 이번 주 가장 강력한 불기둥이 뿜어져 나온 구간입니다. 목요일 하루 만에 무려 1.32% 0.600달러 기습 폭등하며 단숨에 46.000달러 고지를 정복했습니다. 6월 19일 금요일은 현물 시장의 휴장으로 인해 거래가 진행되지 않아 목요일 종가인 46.000달러 그대로 가격 변동 없이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DDR5 16기가 주력 라인업은 주초 45.000달러에서 출발해 주말 46.000달러로 마감하며 주간 총 2.22% 1.000달러라는 견조한 상승세로 6월 3주차 장세를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PC 디램 가격입니다. DDR5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에 흔들림 없는 에이스, 에센코어 클래브 16기가 제품부터 짚고 넘어가죠. 진짜 이 형님들은 유통망을 어떻게 통제하길래 매주 이 난리통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지 경이로울 지경인데요. 이번 주 내내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308,780원 동결로 일주일을 마감했습니다. 무려 3주 연속으로 주간 가격 변동률 0.00%라는 경이로운 철벽 방어를 보여주면서 소비자들에게 그야말로 시몬스 침대급 편안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삼전 형님네 동네는 그야말로 다이내믹한 롤러코스터 장세 그 자체였습니다. 주 초반 월요일에 31만 5,990원으로 다소 묵직하게 출발하더니 화요일에 갑자기 마의 30만원 선을 깨부수고 29만 9,880원까지 5.10% 마이너스 1만 6,110원 나 기습 폭락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와 드디어 램값 떨어지는구나 하고 지갑 열려던 형님들 많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절대 낚이시면 안 됩니다. 이거 유통가에서 장난질 친 100% 허위 매물, 즉 가짜 재고가 만든 신기루였거든요. 이를 증명하듯 수요일이 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무려 6.20% 1만 8,590원가 한 번에 기습 폭등하면서 단숨에 31만 8,470원까지 수직 상승해버렸습니다. 허위 매물이 싹 거치자마자 본래의 매운맛 가격으로 용수철처럼 튀어오른 거죠. 그 후 목요일과 금요일은 31만 8,460원 선에서 전일 대비 딱 10원 마이너스 0.003% 빠진 보합세를 유지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요. 결국 주초 대비 최종 주말 가격은 0.78% 2,470원 오른 상태로 마감되면서 화요일에 침 흘리던 형님들의 대통수를 아주 얼얼하게 후려쳤습니다. 결국 이번 주 3전 16기가 차트가 보여준 깊은 비자골짜기는 유통가의 꼼수가 만든 가짜 가격이었다는 것,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실시간으로 변하는 용산 던전의 가격 왜곡, 제대로 필터링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봅니다. 다음은 DDR4입니다. 먼저 에센코어 클래브 16기가 모델의 추이를 살펴보면 시장의 가격 변화에 전혀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단 한 차례의 가격 변동도 없이 19만 1,390원을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주간 변동률 0.00%로 철저하게 동결되면서 이번 주에도 가격 안정성 측면에서는 가장 신뢰할 만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16기가 모델은 이번 주 그야말로 급격한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까지만 해도 17만원 선을 유지하면서 에센코어 제품보다 2만원 이상 저렴한 메리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인 17일에 전일 대비 무려 14.64%가 급등하면서 하루 만에 24,890원이 오른 19만 4,890원으로 치솟았습니다. 이 폭등으로 인해 삼전 제품이
에센코어 제품보다 더 비싸지는 가격 역전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이후 목요일에는 가격 변동 없이 19만 4,890원을 유지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고,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만 딱 30원이 미미하게 오른 19만 4,920원 0.015%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16기가 제품은 주초 대비 주말 종가가 무려 14.66%이만 4,920원나 폭등하면서 DDR4 유저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운 한 주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SSD 제품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모델인 990 PRO 제품의 추이입니다. 월요일에 39만 8,920원으로 출발한 이후 화요일에 단 80원 0.02%이 오른 39만 9천원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수요일과 목요일까지 이 가격을 소수점 아래까지 그대로 유지하며 팽팽한 보합세를 이어갔는데요.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990원 0.25%의 소폭 상승한 39만 9,990원으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월요일 시작가와 비교해보면 주간 최종 변동폭은 1,070원 0.27% 상승에 그쳐 사실상 주중 내내 40만원 선 아래에서 가격 방어가 아주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플래그십 모델인 플래티넘 P41 제품은 이보다 더 고요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주 초반인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사흘 동안 43만 7,900원이라는 가격을 미동도 없이 유지했습니다. 이후 목요일에 들어서야 전일 대비 겨우 100원 0.02% 오른 43만 8천원이 되었고, 금요일에 다시 30원 0.007%의 미미하게 붙은 43만 8,030원으로 최종 마감되었습니다. 주초 대비 주말 종가의 변동 금액을 다 더해봐야 고작 130원 0.03% 상승한 수준으로 이번 주는 가격 변화가 거의 없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종합해보면 이번 주 고성능 1TB SSD 시장은 D램 시장의 유통과 교란이나 가격 급등세와는 완전히 격리된 채 극도의 안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제품 모두 가격 변동폭이 몇백원 단위에 불과할 정도로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를 고려 중이신 분들은 가격 변동 타이밍을 재기보다는 개인의 브랜드 선호도나 사은품 혜택 등을 기준으로 선택하셔도 무방한 시기입니다. 다음은 저장장치의 든든한 버팀목, PC용 HDD 소매 가격입니다. 먼저 시장의 오랜 기준선 역할을 해온 WD 블루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이번 주 그야말로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월요일에 18만 8천원으로 시작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을 지나 금요일 마감 가격까지 단 1원의 움직임도 허용하지 않았는데요. 주간 가격 변동률 0.00%라는 완벽한 동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최근 유통가에 불어닥친 여러 가격 교란 요인 속에서도 가장 독보적인 단가, 안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게이트의 베러쿠더 모델 역시 이에 못지않게 차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까지는 20만 8,990원의 동일한 단가를 팽팽하게 유지했는데요. 수요일에 접어들며 전일 대비 0.47% 마이너스 990원가 살짝 빠진 20만 8천원으로 미세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어 목요일에는 단 10원이 더 내려간 20만 7,990원 마이너스 0.005%를 기록한 뒤 금요일까지 이 가격 그대로 보합 마감되었습니다. 주초 시작가와 비교해보면 일주일 동안 최종 0.48% 마이너스 1,000원 하락한 수준으로 사실상 큰 의미를 두기 어려운 미미한 단가 조율이었습니다. 종합해보면 이번 6월 셋째 주 일반 PC용 HDD 시장은 반도체 도매가의 폭주나 소매 유통가의 낙시성, 매물 개입 없이 두 브랜드 모두 극도의 가격 안정기를 보냈습니다. 변동폭이 아예 없거나 1,000원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에 백업용 하드디스크 구매를 미뤄두셨던 분들은 주중이나 주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편하신 타이밍에 진입하셔도 좋은 국면입니다.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단 하나의 종목도 빠짐없이 전 종목이 상승 마감하는 이례적인 전면 강세장을 기록했습니다. 먼저 국내 주요 메모리 기업과 마이크론 동향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 35만 4천원으로 마감하며 9.77% 상승했습니다. 해외 상장 주식인 삼성전자 GDR 역시 5,710.00달러로 5.74% 동반 상승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상승세가 매서웠는데요. 이번 주 최종 276만 4천원까지 치솟으며 무려
28.56%라는 기록적인 주간 상승률을 마크했습니다. 미국의 메모리 거물인 마이크론 또한 1133.99달러로 15.52% 상승하며 이번 주 메모리 섹터 전반에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가장 압도적인 폭등세를 기록한 스토리지 및 플래시 메모리 섹터입니다. 웨스턴 디지털은 이번 주 746.23달러로 마감하며 무려 32.56% 폭등해 이번 주 조사 대상 기업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뒤를 이어 시게이트가 1070.23달러로 14.95% 상승했고 샌디스크 역시 2184.75달러로 10.34% 오르며 스토리지 기업들 대부분이 두 자릿수 이상의 강한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진영도 일제히 우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AI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210.69달러로 2.68% 상승했고 AMD는 537.37달러로 5.04% 올랐습니다. 최근 다소 정체되어 있던 인텔은 133.99달러로 7.56% 상승하며 반등에 성공했고 로직 반도체 강자인 브로드컴 또한 411.35달러로 7.66% 전진했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1위 기업인 TSMC는 462.12달러로 장을 마치며 9.01%라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방 산업인 장비와 소재 섹터입니다. 반도체 노광 장비 독점 기업인 ASML은 이번 주 1929.68달러로 3.55%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본의 주요 반도체 소재 기업인 시네츠 화학이 7,310.00엔으로 1.70% 소폭 상승한 가운데 웨이퍼 제조사인 썸코는 4,254.00엔으로 마감하며 무려 16.45% 급등해 소재 섹터 내에서 독보적인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지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번 주 그야말로 기록적인 대폭발을 보여주며 마침내 9,000 고지를 돌파, 최종 9,052.4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주간 상승률이 무려 11.43%에 달하는 경이로운 수치인데요. 지난주 다소 답답했던 흐름을 단숨에 만회하는 엄청난 보복성 랠리였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의 나침반, 미국 메인 시장입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은 이번 주 7,500.58포인트로 마감하며 0.93% 견조하게 우상향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강한 매수세에 힘입어 26,517.93포인트를 기록, 전주 대비 2.43% 전진하며 확실한 상방 에너지를 증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주변국인 아시아 및 유럽 지수 흐름입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이번 주 71,250.06포인트를 마크하며 7.92%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 역시 4,090.48포인트로 장을 마치며 1.46% 완만하게 동반 상승했습니다. 반면 홍콩 항생 지수는 이번 주 글로벌 전반의 훈풍 속에서도 홀로 외면받았습니다. 전주 대비 3.21% 밀려난 23,924.81포인트로 마감하며 이번 주 주요 지수 중 유일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비중이 절대적인 대만 각권 지수는 46,465.20포인트로 마감하며 5.20%의 강한 펀치력을 과시했고 유럽의 유로 스톡스 50 지수 또한 6,293.13포인트로 1.71% 상승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섹터 및 해운 운임 지표입니다. 전 세계 테크주의 바로미터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번 주 최종 14,341.80포인트를 기록하며 무려 7.26%나 추가 폭등했습니다. 그야말로 기술주 상승세를 뒤에서 강하게 밀어올린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원자재 해상 운임인 발틱 운임 지수는 2,722.00포인트를 마크하며 3.41% 하향 안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고 경계해야 할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이번 주에도 브레이크 없이 질주했습니다. 전주 대비 4.57% 추가 상승하며 최종 3,121.69포인트를 기록, 마침내 3,10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시장과 실물 경제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글로벌 주요 거시 지표 동향입니다. 외환 및 가상자산 시장 동향. 먼저 환율과 가상자산 추이입니다.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강달러 기조가 다시 힘을 받는 흐름이었습니다. 우리 시장과 직결되는 달러원 환율은 이번 주 1530.19원으로 마감하며 0.80% 상승했습니다.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의 절대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 역시 100.61을 기록하며 1.14% 올랐습니다. 엔화 약세가 이어지며 달러엔 환율은 161.31엔으로 0.67% 상승한 반면 유로달러 환율은 1.1469달러로 장을 마치며 0.86% 하락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이번 주 64,254.80달러를 기록하며 0.73% 소폭 우상향 흐름을 보였습니다. 원자재 및 에너지 시장 동향. 이어서 원자재와 에너지 섹터입니다. 천연가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이 하락하며 조정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은 이번 주 4,172.90달러로 마감하며 1.55% 하락했고, 은 역시 64.91달러로 4.50% 크게 밀렸습니다. 글로벌 경기 흐름을 반영하는 구리는 13,597.00달러로 0.81% 하락했으며, 알루미늄 또한 3,400.85달러를 기록하며 4.01%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국제유가인 WTI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주간 무려 9.86% 급락한 76.51달러로 장을 마치며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반면 천연가스는 이번 주 3.197달러를 기록 2.47% 상승하며 원자재 시장 내에서 홀로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국채금리 및 배터리 소재 동향. 마지막으로 주요국 국채금리와 배터리 소재 지표입니다. 이번 주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최종 4.179%로 마감했습니다. 단기 금리가 전주 대비 9.4 bp 가쁘게 치솟으면서 시장의 통화정책 부담을 다소 자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시장 장기 금리의 기준이 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번 주 4.488%를 기록했는데요. 전주 대비 단 0.3bp 상승하는 데 그치며 사실상 변동이 없는 팽팽한 보합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이번 주 2.651%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0.8bp 완만하게 동반 상승했습니다. 배터리 핵심 원료인 탄산 리튬은 이번 주 16만 6천으로 마감하며 3.49% 하락해 최근의 가격 하향 안정화 추세를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 1일부터 10일 동안의 수출입 통계를 알려드립니다. 지난주에 나온 따끈따끈한 지표입니다. 5월 1일 10일 수출은 28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5.9% 증가, 수입은 23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6% 증가했으며 무역 수지는 5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조업일수 고려시 일평균 수출액 40.9억 달러, 46.1%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기간에 비해 수출액은 다시 역대 최고치를 썼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5월 같은 기간에 180억 달러였는데 무려 100억 달러 이상 증가한 28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기존의 같은 기간 최고치인 4월의 252억 달러보다도 1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더군다나 6월은 월말에 수출 물량이 몰리는 분기말이라서 엄청난 수치가 찍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월간 1천억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추세로라면 올해 총 수출이 1조 달러를 돌파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네요. 주요 수출 품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는 205.8% 증가, 컴퓨터 주변 기기는 259.4% 증가, 석유 제품은 68.7%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6월은 전년도에 비해 조업일수가 많아서 모든 품목이 다 두 자릿수 증가하였네요. 이로써 반도체 수출 비중은 38.7%로 15.1%p 증가하였습니다. 컴퓨터 주변 기기를 포함하면 41.8%로 드디어 대한민국 수출의 5분의 2 이상을 반도체가 담당하고 있네요. 주요 수입 품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 71.3% 증가, 반도체 제조 장비 52.2% 증가, 원유 42.9% 증가하였네요. 최근 들어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팹에 장비를 본격적으로 세팅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조만간 증설 이슈가 있을 수도 있으니 꾸준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반도체의 대한민국 격하게 응원합니다. 최신 가격 동향 다음에도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 누르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매일 최신 데이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또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